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역학습관 관장이자 영유아보육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정미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와 토론 그리고 시험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학교에 처음 입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1년 또는 한 학기 정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재학생 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 두렵다, 떨린다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시험이요 라는 대답을 하시거나 과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토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과제, 토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과제와 토론 그리고 시험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복지사이버인의 성공적인 공부 방법,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어라.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이잖아요. 이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어라. 저희 담임 선생님도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래 기쁘지 안 올 수가 있을까? 내가 새롭게 뭔가를 배운다는데 이쪽에 저도 이제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과제랑 토론, 시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서두에 드릴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늘 많이 듣고 제가 읊조렸던 이 논어의 첫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라는 거잖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배움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면 나의 지식이 어떻게 돼요? 점점 쌓여지겠죠. 그래서 지식 습득을 초월한 어떤 그 배움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논점이 뭐냐면 학습이에요. 학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습이 그러면 수월할까요? 학습이 그러면 쉬울까요? 우리가 학습한다 그래서 다 내 지식을 초월한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올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습한다는 것만큼 사실 어렵고 정말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이라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만학도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학교처럼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이 사이버 대학의 새내기들, 새내기라 그러니까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으세요? 이 새내기들에게 대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와 과제를 하는지 그리고 토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큰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복지 사이버 대학인들이 알아야 되는 과제, 토론, 시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어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다. 학습이 기쁨이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공적인 학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강의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수강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은 강의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뭐 8주차하고 그 15주차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8주차랑 15주차는 강의가 없습니다. 9주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목차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9주차에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과 뭐 자질, 의미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계획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강의계획서를 통해서 그러면 몇 주차에 어떤 어떤 과목을 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지 이 내용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거를 우리가 강의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평가 기준입니다. 강의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강의의 내용, 목차와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가 기준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학개론은, 이 사회복지행정론은, 이 아동권리와복지는, 청소년복지론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학기가 운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강의 그 수업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100점 만점에 몇 프로인지, 토론은 있는지, 그다음에 뭐 학습 참여도가 있는지, 과제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토론, 쪽지시험, 과제, 학습 참여도 출석이 있습니다. 출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우리가 15주차,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15주차 중에 4주차 강의를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시면 아무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0점 만점을 받고 과제를 100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적은 뭐가 나갈까요? 네, 맞아요. 바로 F가 나갑니다. 그만큼 출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시험으로 보는 과목도 있지만 몇 개의 과목들은 과제나 아니면 토론으로 대체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지 아니면 중간고사 대신에 과제로 대체를 하는지 아니면 토론으로 대체를 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각 과목마다 이 토론을 제시할 때 토론은 보통 5%라는 건 5점이거든요. 100점 만점에 5점의 점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에는 토론 2개를 제시를 해서 10점을 각각 5.5점에서 10점을 주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토론이 예를 들어서 20점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중간고사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대신에 토론 점수의 비중을 높이고 그만큼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습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교과목은 학습 참여도가 있고 어떤 교과목들은 학습 참여도가 없는 교과목들도 있어요. 학습 참여도가 뭐예요, 교수님? 학습 참여도는 말 그대로 게시판 질의응답에 여러분들의 참여 퍼센테이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강의실에 들어가면 위에 상단 카테고리에 게시판이 있고요. 또 그 옆쪽으로 질의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간담회 한 다음에 지역간담회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를 올려주셔도 되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난 이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라는 거를 게시판에 글을 써서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과 공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는 주말에 뭐 등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을 사실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게시판은 질의응답은 그 과목에 있어서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모르겠다. 이걸 내 교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질의응답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질의응답에 교수님 강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랑해요. 이런 거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다 올리면 될까요? 그렇죠.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질의응답은 정말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책을 봤어요. 교환도 봤어요. 안 되겠어요. 인터넷에 검색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내가
정확하게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찾아봤는데도 정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교수님 강의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 책 뭐 인터넷 다 검색해 봤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든지 정말 이거 모르겠다 라는 것들을 질의응답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교수님은 질의응답은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답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교수님들이 아마 풀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이나 질의응답에 글을 남기는 거가 학습 참여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 쓰던 두 개 쓰던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카운트가 돼서 그래서 몇 개 이상이었을 때 100점 만점에 5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빠서 학습 참여를 한 번도 못했다. 내가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다 만점을 받았어요. 와, 나는 100점이야. 왜 95점이지? 왜일까요? 그렇죠. 학습 참여도를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5점의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교과목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지 아니면 퍼센테이지는 몇 %인지 그다음에 뭐 토론이 있는지 그다음에 과제나 학습 참여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쪽지 시험이 있는지. 근데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있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강의 계획서 안에는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지만 성공적인 학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나 토론, 제출 일자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내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이 아주 유용합니다. 네, 나의 어떤 뭐 스케줄 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정을 하는지 탁상 달력에다가 메모를 해서 순간순간 내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는 타 대학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다른 점이 뭐냐면 학습자들에게 과제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준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4주에서 9주차 사이에 보통 과제, 토론 를 출제를 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러면 1학기에는 보통 뭐 1학기가 이제 우리가 6월에 기말고사 보잖아요. 기말고사 보기 전에 월요일까지가 과제나 토론 종료 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날짜를 체크해 놓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왜? 우리는 너무 다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다 내가 체크를 하고 아무리 찾아도 탁상 달력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다가 하시던지 휴대폰에 일정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메모를 하면 그 전날 띵하고 뭐 내일 일정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체크해 놓고 그 종료 일자 전에 과제든 토론이든 진행을 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을 하시면 일단 시작점이 100점입니다. 100점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한 외에 시작하면 여러분들 점수가 깎입니다. 감점이 돼서 감점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페이퍼를 훌륭해도 시험을 아무리 내가 정말 잘 봤어도 점수가 15점, 20점 정도 감점되고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일반 공지, 과목 공지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 사진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잖아요. 네,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학사 공지 여기 보시면 뭐 학교 소식, 일반 공지, 입시 공지에서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사 공지를 누르면 학사랑 관련된 것들이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수시로 요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공지사항이라고도 따로 있어요. 그 공지사항을 여러분이 보시려면은 여기 스마트 로그인한 다음에 아이디랑 비번 입력하고 나면 요 위에 공지사항이라고 요쪽에 뜨거든요. 이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좌측에 일반 공지라고 뜨는 게 있어요. 요건 제가 대학생활 안내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대학생활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반 공지나 네, 이 학사 공지, 이 학교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우리 학교가 지금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와,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런 것도 하는 나도 여기 참여해야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달 하는 뭐 비교과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 보냈지만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학교 홈페이지를 100배, 200배, 300배 활용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들이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참여하시는 거가 여러분들에게 또 성공적인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점의 구성 요소는 다 아시겠지만 출석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 시험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있고 기말고사를 보는 대신에 과제나 토론으로 대체하는 과목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제, 토론, 참여도 기타. 보통은 학점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학습 참여도가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고 토론이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 참여도라든지 토론이 없는 과목은 내 시험하고 과제 비율이 높겠지요. 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석 관련해서 기본 출석률은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출석은 본인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 주차에 오픈 강의를 점검하시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면은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진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름하고 쭉 나와 있고 학습 인정 시간, 진도율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100%가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으면 일단 출석으로 인정은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1.5배속, 2배속으로 막 들으시고 100%가 안 된다. 출석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1.5배속, 2배속으로 들으시면 당연히 80% 이상 넘지가 않잖아요. 내가 시간을 줄여서 듣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배속으로 뭐 듣던 일반 배속으로 듣던 여러분들의 선택이시지만 어쨌든 80% 이상이어야지만 출석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매 오픈 시간, 종료 일자랑 시작 일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1주차는 3월 31일까지였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야 되겠다. 2주차는 뭐 4월 7일까지니까 그 안에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 PC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강의를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그 길에 아니면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이나 뭐 차 안에서라도 이거 이어폰을 끼고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꼭 출석은 맞추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말 내가 시간이 없어 못 들었어요. 어떡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지각도 괜찮습니다. 지각했다 그래서 점수가 뭐 10점, 20점 감점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1주차, 2주차 강의를 못 들었다. 그러면 1주차, 2주차 강의를 먼저 듣느라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주차 강의를 못 들으면 얘도 또 지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강의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내가 못 들은 과목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지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종료 일자가 지난 거는 100% 다 들으면 80%라고 떠요. 네, 그래서 어쨌든 8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각이어도 괜찮으니까 꼭 강의는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로그인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휴대폰으로 강의를 듣게 되는 경우에 중간에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듣다가 다른 거를 예를 들어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네트워크 상태가 컴퓨터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얘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꺼졌다 켜졌다 한다든지 할 때는 수업 내가 다 들었다 하더라도 안 들은 걸로 체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인터넷 환경이 어떤지 체크해 보시고요.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면 반드시 정지를 눌렀다가 중지했다가 여러분 일 보시고 다시 중지를 풀어서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이 출석이 인정이 될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학교는 모두 이제 12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식물치유복잡과, 노인복잡과, 영유아보육학과, 아동청소년복잡과, 군사회복잡과, 독도학과, 생활체육복잡과, 심리상담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찰, 행정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운동재활치료학과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경찰행정복지학과는 학생 모집은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운동재활치료학과가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학과로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운동재활치료학과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과마다 네, 그런 학과장님들이 계시고요. 각 학과에 튜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네, 이게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라고 하면 각 학과 튜터에게 연락을 하셔서 행정적인 거는 예, 도움을 받으시고요. 컴퓨터가 잘 안 된다,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학과 튜터하고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또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요. 1644-9775.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학과가 계속 통화 중이다라고 하면 대표의 전화로 전화하셔서 말씀하시고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들, 각 학과 튜터나 교수님들 이 멘토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예, 교환 있지만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밑줄을 긋던지, 이거는 별이 한 두세 개 되겠습니다라고 하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저희가 이제 게시판에 통합 교환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7주차, 9주부터 14주차 해서 통합 교환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교과목들은 네. 1주부터 14주가 다 올라가 있지 않고요. 촬영한 교환만큼만 네, 게시판에 교환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고요. 네, 그거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고 교수님들이 이거는 중요합니다라고 체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과제를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교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100% 뭐예요? 표절입니다. 지금 이 모사율 확인하는 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썼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과제든 토론이든 시험이든 채점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모사율 56%, 모사율 80%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과제나 토론 같은 경우에는 누구 거와 비슷하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학생 거를 들어가서 보면 정말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친구인가? 친한 척인가? 가족인가? 뭐 직장 동료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게 내용이 똑같지? 라고 할 정도로 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아니면은 이제 요즘 이제 돈 주고 막 레포트 사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동일한 내용의 과제나 토론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대로 옮기면 이거는 100% 표절입니다.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인용했을 때는 반드시 뭐를 쓴다? 예, 맞습니다. 예,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참고 문헌을 밝히셔야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다땡, 네땡, 구땡에서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 거기 인터넷 주소 위에 뜨잖아요. 네, http 해가지고 www 나오잖아요. 예, 걔를 긁어다가 붙여서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 모사율이 나왔는데 출처만 밝히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선생님 게 아니잖아요. 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조금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사율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해진 제출일자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글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서술형 80점짜리 서술형을 쓸 때는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네, 객관식의 경우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가 교수님 강의 다 들으면 뒤에 평가 나오는데 그거 틀리면 안 되나요?
그 틀리면은 점수가 깎이나요?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틀렸다 그래서 감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 주차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평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틀렸다. 그럼 정답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이 평가 문제들을 좀 바꿔서 시험 문제 내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경우는 학습평가 문제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토론하고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의 내용과 초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교수님이 나한테 뭘 토론하라는 거야? 어떻게 토론하라는 거지, 이거를?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토론하라고 했는지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이나 방향, 대안의 제시의 토론인지 아니면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토론인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게시판하고 질의응답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건 구분해서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토론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이 강의실에 들어가면 이제 카테고리가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 게시판, 뭐 질의응답, 토론, 과제물, 시험, 성적 이의 신청, 그다음에 학습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1번 여기 토론을 여러분이 누르시면은 등록된 토론 주제가 나오거든요. 자,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나오고요. 네, 지금 이제 등록 이 토론을 하는 조원이 49명인데 지금 4명이 글을 올렸다는 거고, 참여 가능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참여 가능하니까 참여하세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토론 참여가 있고 점수 입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토론 참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토론 참여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면 자, 여기에서 무단 결석하고 약물남용으로 법원의 이제 수강 명령을 받은 뭐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냐, 뭐 개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효과적인 개입 방법은 무엇인지 토론하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찬반을 토론하려면 목록에서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다른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라서 제목을 쓰고, 그러고 나면 여기에 보면 글 제목 입력이라고 있잖아요. 이 토론 설명을 보고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네, 효과적인 개입 방법. 이렇게 만약에 제목을 정했다? 그러면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라고 제목을 쓰시고 글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기반에 의한 뭐 개입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글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개입 방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교환도 다 보고 교수님 설명도 들었는데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학생들의 이 토론의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한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런데 토론이라는 거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정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토론 요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왼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너 생각을 하셔야 했을 때 나는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오른쪽도 싫고 왼쪽으로도 가고 싶지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오른쪽 왼쪽도 싫다. 나는 직진하겠다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오른쪽 왼쪽으로 안 가고 직진한다고 했으니까 점수를 줄 수 없어. 이렇게 할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을 몇 자 이상 적어야 될까요? 네, 그것도 몇 자 이상 적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토론에서 교수님이 토론을 뭐 5자 이상, 5줄 이상 쓰세요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 기준을 제시하면 그건 따르셔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몇 줄 이상 이런 거 없고 자유롭게 토론하세요라고 했으면 한 줄을 하던 10줄을 하던, 네, 어떤 걸 해도 이런 그 기준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토론을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볼까 뭐 하실 텐데, 이제 중간고사랑
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강 후에 8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3월 4일 날 개강을 했다. 3월 4일 날 개강했다. 그러면 8주가 언제가 될까요? 8주가 4월 한 21일 그 주가 아마 8주가 될 거예요. 네, 3월 4일 날 개강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3월 1일은 3일절이고 3월 2일 날 개강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주를 계산하면 되니까 아마 뭐 4월 20일 뭐 19일, 20일부터 이렇게 아마 시험 이거 날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개강 후에 8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오전 11시예요.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예요. 어떤 분들은 11시라고 하니까 밤 11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려요. 선생님 오늘 11시까지가 시험 데드라인입니다. 근데 보니까 시험을 안 보셨다. 그래서 아침에 튜터들이 9시까지 출근이니까 출근하자마자 막 연락을 또 하죠. 확인하고 전날까지 확인하고 그러면 오늘 밤 아니에요? 저 지금 출근했는데 저 시험 못 보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은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말고사는 개강 후 15주 되는 화요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 주 16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수님 그러지 말고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자, 그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떤 거를 살펴보라고 했나요? 네, 아주 잘 기억하시네요. 바로 뭐예요? 학사 일정이죠. 학사 일정. 네. 학사 일정을 보면은 학사 일정에 중간고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말고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는 밤 11시인지 알고요. 이따가 퇴근하고 제가 한 과목 보려고 했어요. 어떡해요. 저 시험 못 보면 이거 0점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 텐데 만약에 시험 기간에 응시를 못했다. 그럴 때는 추가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일 정도 추가 시험 기간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점수는 어떻다? 마이너스 감점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보는 그 기간에 병원 입원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지난번에 출산하신 분도 있었어요.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회사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뭐 군인들 직업 군인인 경우에는 이때 또 아주 중요한 그 비상 훈련이 있어서 또 시험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 보기 전날이라든지 갑자기 뭐가 이제 결정된 경우도 있지만 미리 예정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 학과의 학과장님들하고 또 튜터들하고 이 문제는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십시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내가 시험을 못 보게 됐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감점 받고 말지 뭐 이게 아니고요. 학교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요. 모의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시험 보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뭐 모의 테스트 안 해도 돼라고 하시겠지만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하시고 시험 보는 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시험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의 테스트를 안 하면 실수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시험 보는구나 라고 내가 알고
예, 알고 내가 시험을 보는 것도 하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시험 보다가 혹시라도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시험 보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재 그 접속한 그 컴퓨터에 이제 IP가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모의 테스트에 성공한 기록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세요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네, 얘를 클릭하면 모의 테스트 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 되고요.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교 이제 강의 계획서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시험 응시하기가 있습니다. 네, 강의실에 보면 그래서 시험 응시하기, 시험 응시 바로 가기를 여러분이 누르면 되는 거죠. 먼저 이제 시험을 누르고 그 다음에 시험 응시 바로 가기를 예, 누르면 되는데 시험은요 공동인증서, 네이버,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는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PC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응시 바로 가기를 누르면은 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시험, 예, 요 일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험 그 응시 기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의 테스트하는 그 기간에도 응시 일시가 뜨지는 않아요. 네, 시험 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는 응시 일시가 떠요. 그래서 2025년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시험을 봤다. 그러면 2025년 4월 25일 뭐 13시 4분 23초까지 해서 응시 일시가 여러분에게 뜹니다. 그래서 그거 뜨고 보면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쭉 이거 나오고 내가 시험을 보겠냐라고 이제 나오면 거기 확인을 누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호로 뭐 여기 보면 이제 첫째부터 해가지고 뭐 시험 점수는 뭐 조회가 언제 가능하다, 네, 주의사항, 네. 그래서 쭉 이야기 나오는데 이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교의 모든 교과목은요. 시험은 60분입니다. 1시간이에요. 네. 1시간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60분이 넘어버리면 자동 이게 그 제출이 돼버려요. 자동 저장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시험을 못 봤으니까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초기화가 돼서 시험을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펴보시고 시험 보는 거를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 1번 문제에 뭐 대한민국의 대표팀 감독은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뭐 감독은 누군가 했을 때 만약에 1번 답이 차범근이다. 그러면 여기서 차범근을 클릭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옆에 요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답안지예요. 답안지. 이 답안지에 여기에 1번이라고 뜹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답을 2번이라고 했으면 여기 2번이라고 떠요. 그럼 만약에 서술형이 있으면 요 밑에 단답형 또는 서술형이 뜨거든요. 있거든요. 그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막 쓰잖아요. 그럼 글이 다 이쪽으로 떠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내가 시험을 다 봤다라고 하면 최종 여기 3번에 시험지 제출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지가 제출이 되는데 무작정 시험지 제출을 누르시지 마시고요. 자, 이 답안지 안에 제대로 다 번호가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형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객관식 20문제에다가 단답형 5문제거든요. 그러면 20문제가 다 번호가 제대로 써여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철자 하나만 틀려도요 정답으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 학자의 이름 무엇인가, 그래서 학자 이름이 예를 들어 김정미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자판을 치다가 김정미를 감정미라고 적었어요. 그럼 교수님은 알아요. 이거 김정미인데, 이 자판을 잘못 쳤구나라는 걸 알아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 감정미를, 네,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정답은 김정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답형 문항의
답을 넣을 때는 오타 나지 않도록, 오탈자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쓰셔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시고 서술형도 제대로 다 올라가 있는지 보시고 나서 시험지 제출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출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응시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응시 시간은 제가 60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0분이 지나면 강제 종료가 돼요. 그래서 60분 안에 입력한 답안은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이제 제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답안을 입력하고 답안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지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야지만 시험지가 답안이 최종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입력으로 되어 있거나 주어가시 답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얘를 써서 다시 저장하고 그런데 계속 저장하고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어떤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계속 입력이 안 되면 바로 어디로 연락한다? 학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연락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시간 60분이라 그랬잖아요. 60분. 근데 지금 45분이에요. 그럼 아직 뭐예요? 15분이 남았거든요. 그럼 얼른 학교로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해서 내가 지금 하는데 이거 계속 입력이 안 된다. 계속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뭐 튜터 선생님들이 살펴보고 전산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이제 이거를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즉시 요구를 해서 이거 저장이 됐으니까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56분이에요. 4분밖에 안 남았어요. 학교에다 연락하고 이거가 안 돼요. 그러면 입력 안 되는 거 사진을 하나 찍으세요. 사진을 찍고 60분이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완료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학교에 전화해서 내가 이거 입력이 안 됐다 해서 관련 근거 자료로 사진 찍은 걸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네, 여러분 답안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답안이 잘 저장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걸로 여러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서술형이 하나도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자, C형은 객관식 5문제에다가 서술형 1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 점수 배율이 높아요. 배점이 80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입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서술형이 하나도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초기화해서 재시험을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재시험 봐야죠. 80점짜리가 안 됐는데. 그럼 재시험 본다고 그러면 지금 시험 본 이 과목을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대신에 똑같은 서술형 문제가 나가지는 않아요. 저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3배수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3문제를 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문제가 나한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3배수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여러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초기화 시켜달라라고 하면 초기화 시키고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초기화 시키고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즉시 시험 안 보셔도 돼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따가 오나 내일이나 시험을 봐야 되겠다. 왜? 내가 다시 또 교환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시험은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보는 기간에는 당직 선생님들이 계세요. 밤 10시까지. 네, 밤 10시까지 당직 선생님들이 있어서 밤 10시 이전에 시험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로 즉각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네, 해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문제가 생긴 거를 갑자기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집이 정전이 돼서 꺼졌던 뭐였던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상황을 일단 사진 찍어서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시험 보다가 컴퓨터가 나갔다. 그러면 컴퓨터를
킨 시간하고 꺼진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전산에 남습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그 저장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데 선생님 다 저장이 잘 돼 있어요. 라고 하면 그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이제 시험 응시에 이제 주의사항에 외국에 막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증이 안 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군인들이거나 이제 뭐 비상훈련 경우에 이제 인증서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공동인증서 유예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공동인증서 유예 신청서 요거를 작성해서 학과로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험 응시하기를 클릭하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꼭 보셔야 되고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핸드폰이 외국 핸드폰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학교에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내 기기에서 뭐 캡땡 무슨 S땡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용하는 이제 핸드폰일 경우에 우리가 문자를 발송하는데 외국에 있다 보면 문자가 발송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외국 번호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심을 바꿔 끼면 이 번호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입력된 핸드폰이 사용하는 데가 번호인지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핸드폰 번호를 이제 바꿔야 되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다음에 메인 화면 왼쪽에 이렇게 강의 집장 다음에 개인정보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네, 핸드폰 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증번호를 받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응시하기 버튼을 여러 번 클릭을 할 경우에는 인증번호가 계속 발급이 되잖아. 계속. 네, 그러면 이제 번호 입력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응시하기 버튼은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인증할 때 인증번호가 왔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이제 지체가 되면 인증번호 이거를 갖다가 해도 인증번호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재인증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거는 시험 응시하기 버튼은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0분 이상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증번호가 전송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각 학과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는요, 4자리예요. 4자리. 그래서 요거를 꼭 입력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응시하기 버튼을 클릭했는데도 그 SMS 인증번호가 그 입력창에 뜨지 않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떡하냐? 그러면 강의실 화면 제일 상단에 스크립트 창이 있어요. 이 스크립트 창을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허용을 해주면 여기에 노란색 그 얇은 줄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허용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응시할 때 이제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동일 IP예요. 네,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동일 IP가 떠서 강의를 못 들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가 뭐냐면 가족이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거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별다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땡땡 다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차를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게 시험이나 아니면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거기에 우리 학교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IP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동일 IP가 뜨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학교에다 제출하시면 되고요. 직장 동료일 경우에는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라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일단 동일 IP 요걸 해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밑에 동일 IP라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 IP를 클릭하셔서 우리 가족이다, 아니 같은 직장 동료다라는 걸 그래서 밝히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저희 학과 학생이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시험을 이제 봐야지 되는데 동일 IP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동일 IP가 떴어요. 이거 어떡하죠? 라는 거예요. 아, 병원에서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연락을 했죠. 아,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동일 IP가 떴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입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에 우리 학교 학생이 재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병원에 뭐 종합병원이든 뭐 개인병원이든 우리 학생이 또 다른 학생 입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각 학과에다가 이야기하시고 예,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셔서 동일 IP를 해제하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동일 IP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스타디 하는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을 보시던지 아니면 뭐 음료나 커피 이런 거를 마시면서 시험을 보시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두세 분이 같이 뭐 본다 이러면 반드시 동일 IP가 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혹시라도 네, 부정행위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만한 예, 이런 일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험 응시 이 동일 IP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실 입장하는 요 학교 홈페이지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동일 IP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일 IP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일 IP를 클릭하면 예, 동일 IP 창이 떠요. 이 안에 내용이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동일 IP가 뜨냐 이런 거가 나오면은 예, 거기대로 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서류를 예,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유를 내용에다가 기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저장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네, 각 학과 튜터 또는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정행위입니다. 예, 부정행위. 여러분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뭐 얘기들을 뭐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험 보면서 뭐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뭐 전화를 해서 나 이거 시험 문제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몇 번이야 물어봐가지고 뭐 가족들이 예를 들어 가르쳐 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이런 사례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거나 하면서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입니다. 예, 타인의 답안을 보고 작성할 경우에도 이것도 부정행위죠. 시험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예, 관련 결시 증명을 위조해서 기간 후에 응시하는 경우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나? 뭐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정행위고요. 본인이 응시하지 않고 타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도 부정행위입니다. 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한 경우 다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학교는 각 학과마다 뭐 밴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카땡 뭐 단땡 방을 예, 활용하는 각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시험 보는 그 기간 동안은 네, 저는 저희 학과는 이제 카땡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기간에 운영했다가 네, 이게 부정행위를 촉진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전 운영하지 않거든요. 다른 교수님들도 시험 기간에는 뭐 밴땡이라든지 카땡이라든지 아마 다 운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카땡이나 밴땡에다가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거 올리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유출하거나 정답을 공유하는 행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부정행위다 라는 것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전 과목을 무효로 처리하고 징계 처분합니다. 네, 그리고 부정행위로 적발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나 기타 수혜 혜택을 취소하거나 장학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화면 하나 보고 계신데요. 요거는 이제 KBS 9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날 제가 집에 가서 이제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텔레비전에 사이버 대학 시험 부정 의혹 이게 그 제목으로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옷 갈아입다가 안 갈아입고 그냥 이제 앉아서 이게 언제 나오나 그냥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모 사이버 대학에서 이 카땡에다가 보시면 여기 답 쭉 올렸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방송사의 제보로 들어가서 KBS 9시 뉴스에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대부분의 사이버 대학들이 시험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시험 문제는 3배수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도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의 답은 4고 2번은 3이고 3번은 2야 라고 했을 때 이 답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 굳이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환을 통해서 보시고 수업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거를 기억하시고 시험에 보시면 모두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시험일전을 위한 팁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시험에 응시하는 과목의 강의 교환을 먼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게시판에 1에서 7주차 통합교환, 9에서 14주 통합교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시험 관련된 꿀팁을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주부터 7주에서 나오고 이게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나와요. 서술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꿀팁을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각 과목의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다운을 하시고요. 다운한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할까요?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거예요. 수강생 여러분, 중간고사 시작입니다. 시험은 A형으로 출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문항인데 객관식이 20문항, 단답형이 5문항입니다. 시험은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응시 후에 그냥 종료하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교수님들이 꿀팁을 드리니까 요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해서 정말 이거 여러분들 앞에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앞에 졸업하신 분들이 시험 대비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모든 책 목차마다 다 붙였어요.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강의 계획서를 출력해서 준비하시고 출력한 교환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강의 계획서를 왜 출력해요? 예를 들어서 세계 인권 선언문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세계 인권 선언문이 몇 주차 몇 강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강의 계획서 보면 3주 1강이 세계 인권 선언문에 관한 내용이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 계획서서 3주 1강이구나. 그러면 3주 1강 교환을 보면 세계 인권 선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시판, 질의응답,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학습평가랑 교환 미리 살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은 잘 보실 수가 있고요. 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교환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교환도 이제 막 뒤져야 되니까 1주, 2주, 3주, 4주, 1강, 2강, 3강, 4강 포스트잇에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붙이면 더욱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기 기능을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환이 한글 교환이나 그러니까 PDF 교환, PPT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PDF 같은 경우도 이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여기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찾기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아동 권리 유형이 아닌 것은이란 문제가 있을 때 예, 아동 권리의 유형을 찾기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 중에 하나를 참정권을 넣고 찾기를 하면 참정권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과제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할 때도 아, 이게 교환 어디에 있을까 라는 거를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PDF 경우에는 예,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해서 네, 찾기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단어를 넣고 네, 검색을 하시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제를 하던 아니면 다른 데가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찾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다가 예, 주어 키워드 입력하면은 예, 뭐 발달권 그러면 발달권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발달권 눌렀더니 여기 발달권에 이렇게 색깔 칠해서 나오잖아요. 예,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PPT를 예, 이제 뭐 교환이 PPT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PPT 뭐 위에 이렇게 만원경 모양이 있어요. 만원경. 네. 만원경 모양이 옆에 찾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런 창이 여기다가 찾는 단어를 넣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타가다 그러면 타가 그러면 예, 이렇게 타가에 똑같이 아까 발달권처럼 똑같이 요 색깔이 이렇게 칠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가만 쭉 나와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뭐 뭐 아동복지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의 뭐 역사다. 라고 하면 타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하던 뭐 또 다른 학습을 하던 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유형은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A형은 객관식 20문항에다가 단답형 5문항이고요. B형은 객관식 10문항에다가 약술형 3문항이에요. 그다음에 C형은 객관식 5문항에 서술형 1문항인데 자 약술형하고 서술형은 다릅니다. 약술형은 간단하게 한 줄이나 2줄 정도 쓰셔도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술형처럼 길게 쓰다 보면 약술형 하나를 했는데 60분이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B형일 경우에는 예 이게 약술형이다. 예 간단하게 서술하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대신 이제 C형이에요. 객관식 5문제에다가 서술형 1문제가 80점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술형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최소 뭐 500자 이상 쓴다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뭔가를 예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F형은 문항이 자유입니다. 뭐 서술형 1문항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객관식 20문제라든지 뭐 단답형만 10문항이라든지 예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예 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문항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나 약술형 같은 경우에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쓰고 사회복지 역할이 왜 필요한지 당신의 생각을 서론본론 결론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문제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교환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대로 옮겨 적으면 모사율 때문에 많은 점수 못 받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말로 바꿔서 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험지면 여기에는 사회복지대학 역할을 쭉 썼어요. 이만큼을. 그 밑에다가 나의 생각이라고 하고 요 밑에다가 내 생각을 적으시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이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작성하시오 했으면 이 사회복지 역할이 왜 필요한지 내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복지 역할 교환에 있는 내용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왜 다 썼는데 80점 만점이지만 우리가 이제 100점, 이 80점 만점이 만약 60점 받았어. 내가 왜 60점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과제 토론 시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학교 대표 번호는 164497755예요. 그리고 이거는 각 학과 튜터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학과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유아 보육학과다. 그러면 026933-970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내가 독도학과다. 평생교육학과다. 그러면 026933-9705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전화가 통화 중이다. 그러면 1644-9775로 전화하시면 여기는 선생님들이 그냥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고, 시험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당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니까 학교로 연락하시고 10시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니까 막 새벽 2시고 새벽 3시고 막 교수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저 시험이 오류 났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뭐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는 교수님들에게 전화해도 교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일단 학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관련된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조차가 없어요. 교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근거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아침 9시에 학교로 전화해서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초기화를 할 것인지 그냥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컴퓨터상에 오류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 학습자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고요. 단순하게 이건 선생님의 시험 본 사람의 실수다라고 했을 때는 초기화를 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내가 시험 못 봤으니까 다시 봐야지 초기화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제가 토론과 과제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입학하신 분들은 과제하고 토론하고 시험 보는 것이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전화는 뭐였냐면 교수님 저 학교를 그만둬야 되려나 봐요 라는 거였어요. 왜요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 혹시 있으세요? 제가요 중간고사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못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이러면 제가 국가장학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시험을 너무 못 봐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전화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100점 만점에 제가 아까 강의 계획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고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하나만 가지고 모든 점수를 판가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론, 과제, 학습 참여도, 출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중간고사 잘못 봤다 그래서 너무 침울해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말고사나 과제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점수를 만회할 수가 있고요. 국가장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아니라 백분율로 환산을 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과목을 들었는데 그중에 6과목이 C뿔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과목을 B뿔이나 A를 받았을 경우에 요거를 7을 이 과목 점수를 곱하고 7로 나누면 80점이 넘거든요. 그래서 국가장학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이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를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침통해 하시거나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너무 확대 해석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모두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